352. 7장. 워싱턴에서 한국으로. 저는 2019년 8월에 온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12년 전부터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했고, 이주를 결심할 때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겪은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면 서울에 있는 것이 반드시 더 낫다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에 있는 지인들과 함께 아시아 파트너스라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이 회사가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8월에 일본어로 된 책을 출간하면서 15년 만에 처음으로 폭넓은 일본 독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9년 2월에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더 이상 중앙신문의 기고가도 아니었고, 수입을 보장해주던 각종 강연도 끊겼습니다. 저는 제 미래가 한국을 넘어 일본과 중국으로 뻗어나갈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 353. 동안 일본과 중국의 발전이 저를 이런 생각으로 이끌었지만 결국 오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진보 인사들의 노력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제가 한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기후변화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의도적으로 반대했고, 자신들이 수용했던 미국의 정치에 의문을 제기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혐오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신세대 진보주의자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부진한 상황에서도 한국이나 일본을 뛰어넘는 규모로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있었고,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진지한 논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제 생각의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18년 말, 우연히 인터넷에서 영국에서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효과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인 멸종반란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로저 할람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입장에 공감했고,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저에게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몇 차례 메시지를 보낸 끝에 로저와 연락이 닿았고, 장시간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많은 시청자들에게 방송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멸종위기종보건협회와 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 354.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차례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멸종위기종보건운동에 저를 위한 커리어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단체와 함께 일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 작업에 큰 열정을 보였던 멸종반란은 책에서 한 발 물러나 말 그대로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와 함께 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국은 물론 일본, 베트남, 중국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미국에서 기회를 찾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몇 년을 보내는 것이 더 나은 위치에서 아시아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혼란이 저에게 진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2019년 8월에 워싱턴 DC로 갈 수 있는 지하철에서 멀지 않은 버지니아주 맥클린에 집을 구했습니다. 아내는 학군 때문에 그 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가족으로 재회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고 몇 주 만에 일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도박이었죠. 2명의 한국인이 준 돈과 중국에서 출간한 책의 인쇄, 그리고 일본의 지원금도 있었지만 큰 돈은 아니었어요. 아내는 한국에 도착한 직후 여러 차례 심각한 정신적 쇠약을 겪었는데, 그 중에는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기 위해 불길한 이야기를 355. 들려준 것으로 보이는 무속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녀는 무당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독살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음식을 버리고 특정 종류의 생수만 마셨어요. 이 숨겨진 위협은 그녀를 너무 괴롭혀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배후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술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우리가 직면한 엄청난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고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기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2019년 말의 상황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시아 연구소에서 개최한 3차례의 주요 세미나가 상당한 관심을 끌었고 그중 3번째 세미나는 주요 싱크탱크의 행사만큼이나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수혁 한국대사는 저를 다시 한국대사관에 채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번에는 더 나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직책으로 채용했습니다. 저는 홍석인 공공외교부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났고 홍석인 장관의 보좌관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근무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 새 직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온 또 다른 친구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성공적으로 통과되었습니다. 356. 코로나 19 작전이 시작된 12월 말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2020년에 워싱턴 DC에서 쫓겨난 것은 세계주의 의제에 반대하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워싱턴 DC의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지만 저는 계속해서 기사를 쓰고 사람들을 만나고 번역이나 편집 등 일거리를 찾으며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과 워싱턴 DC의 거버넌스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본군 장교부터 미국 로비스트, 정부 관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저와 함께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의 기회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20년 1월이 되자 저는 말 그대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신용카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승은이의 정서적 붕괴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승은이는 저도 모르게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어머니, 사촌 매니는 제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내어 오빠 마이클과 사촌 매니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경청했지만 어떤 의견이나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우 성공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주목을 받았습니다. 앤드류 하이드는 한국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여러 행사를 기획하는 데 도움을 357 주었습니다.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의 민디 코틀러 소장은 사무실을 공유하고 함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의 무지를 가장한 행동에 대한 저의 인내심은 2001년과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고 나는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2020년 2월 초가 되자 빚은 쌓여만 갔고 어디서도 갚을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과 도쿄 2월 18에서 27일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고 비행기 티켓도 구해둔 상태였습니다.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대한 불길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마치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2월 12일쯤 오빠 마이클이 커피 한잔 하자고 저를 초대했어요. 그는
제가 미국에서 일할 수 없으니 한국으로 돌아가서 일자리를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 레이첼과 벤자민을 당분간 함께 살게 해달라고도 했어요. 기괴한 논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한 조언이 아니라 정치적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시아 여행 중에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빠가 저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는 것은 워싱턴의 정치 환경이 그만큼 심각하고 위험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오빠의 말을 358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매우 불쾌한 상황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상하이에서 예정되어 있던 강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새 책을 한국어로 소개하는 강연을 위해 서울에 도착했는데 전날 코로나19 초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친구 몇 명을 만나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했습니다. 도쿄에 가서 일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환경 정책에 대해 강연할 수 있는 기회도 아무 문제 없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나 한국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시부야의 저렴한 호텔에 머물면서 일본인 친구들도 몇 명 만났고 일본 외교관도 만났어요. 일본에서의 취업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2020년 2월 22일 워싱턴 DC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취업 기회가 전혀 없었고 일본에서도 일자리가 없어 비행기를 취소하고 남은 돈으로 서울로 돌아와 친구로부터 앞으로 몇 주 동안 살 수 있는 방을 약속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수년 동안 여러 차례 흥미로운 토론에 저를 초대했던 나영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순간 그는 한국에서 저를 도와줄 준비가 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공항에 마중 나와 서울 북쪽 평창동 언덕 위에 있는 저택의 차고에 딸린 방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방은 한국 무속인 남성 이소유한 359 작은 아파트 옆에 있었는데 그는 제가 필요한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은 춥고 난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화장실은 얼어붙은 문을 통해 옆집에 있었고 요리할 방법도 없었고 주변에 상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네는 꽤나 쾌적했고 저는 기차역까지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2001년과 맞먹는 규모로 다가오는 이 새로운 위기에 대해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 워싱턴 DC에 있는 제 아이들과 동생과의 대화를 통해 가족에게 닥친 재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빚이 $20,000에 달했고 심리적으로 엉망인 아내는 계속 돈을 썼습니다. 제 동생은 아내가 고통받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좋아했고 아내가 즉시 집을 떠나지 않으면 심리적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이클은 레이첼과 벤자민을 데려왔지만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일련의 협박을 통해 어머니의 의사에 반해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강요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마이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코로나19가 시작될 무렵 갑자기 제가 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돈도, 소유물도, 시간도 없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니 뭔가 상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적과 함께 찾아온 깨끗함은 저에게 어떤 명료함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일자리를 360 찾으며 한국인들과 몇 차례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나영철이 주선한 몇 차례의 회담으로 돈을 벌 수 있었고 그 돈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집을 떠나기 전에 집을 청소할 수 없을 정도로 기능 장애가 있었고 그녀의 행동으로 인해 3개월의 집세가 들었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신용카드로 청구했기 때문에 결국 빚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채비 체이스의 부유한 동네에 있는 형의 넓은 집에서 형과 함께 지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돈도 없었고 아이들도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볼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제도적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적어도 한국에서는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는 2021년 3월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를 강제로 출국시키려고 위협과 협박을 일삼던 오빠의 강요에 못 이겨 비행기를 탔던 것입니다. 아내는 지치고 아픈 몸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직장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었으며 누구도 자신의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361. 또한 그녀가 많이 변해서 소통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에서 회복될 때까지 기도와 명상을 할 수 있는 사찰에서 스님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인 것 같았습니다. 불교는 이전에도 그녀에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스님이 함께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지만 전라남도 목포 근처에 있는 미황사에 그녀와 제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주지 스님은 우리가 원하는 기간만큼 머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다음날 기차를 타고 목포로 가기로 했어요. 승은이를 만나러 갔더니 가기 싫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집에 있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다. 가족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데 같이 살자고 거부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 먼저 나 혼자 미황사에 가서 나중에 어머니가 오시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녀는 전화로 곧 오겠다고 했다. 그 후 2번이나 서울에 가서 그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오지 않았다. 저는 한 달 넘게 절에 머물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를 위한 연설문과 현안에 관한 기사를 더 많이 썼고 이른 아침과 저녁에 사찰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수도원장님과 앞으로의 일에 대한 아이디어를 논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저 자신을 재구성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가진 것이 없던 저로서는 모든 재산을 포기한 스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한 인물들이 362. 종종 사찰로 피신하는 한국 문화와도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절은 1590년대에 이순신 장군이 침략한 왜구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던 진도 성과도 가깝습니다. 머무는 동안 진도에 다녀온 짧은 여행은 저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고 이순신에 대해 더 많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며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제안했습니다. 몇 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속인이기도 한 한국인 친구가 4월부터 2주간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 머물 수 있도록 주선해줬어요. 저는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1년 동안 저는 9번이나 이사를 다녔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몇 주 동안 살게 해준 방을 전전했고 때로는 하숙집에 저렴한 방을 전전했습니다. 생활은 다소 불안정하고 불확실했지만 자유로움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아이들은 저와 대화를 하긴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 미국에서 동생이 보내준 물건도 있고 뇌교육대학에 있던 옛 사무실에서 가져온 물건도 있습니다. 은 모두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한동안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5월부터 친구와 가족에게 비이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처음으로 이기심과 무관심을 극복하고 도움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363. 그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입원할 수 있었고 총 6개월 동안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상태는 부분적으로 그녀가 받은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세가 호전되어 퇴원하여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이후 3개월 동안 저와 함께 살았지만 우리 관계는 영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6월이 되자 완전히 불안정한 세상에서 새로운 차원의 안정에 도달했습니다. 제 친구 최재정 씨가 미래도시환경연구소라는 연구기관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준 덕분이죠. 다른 일과 병행할 수 있는 이 직장은 교수와 비슷한 수준의 급여, 수당 제외를 제공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했던 직책도 아니었고 관심 분야와는 거리가 먼 업무일 때도 많았지만 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고 대우도 좋았습니다. 마침내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면서 신용카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연말까지 저축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입원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가족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364.